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의 해석에 기반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는 원칙을 매우 강하게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해결책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를 뒤집거나 깨는 최신 판례는 현재까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판례는 과거에 모호했던 일부 실무 관행이나 하급심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현재 중개보수 청구권에 대한 법원의 가장 최신이자 중요한 기준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우리 중개사님들의 중개보수 청구권과 관련해서 2024년도에 나온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 하나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대법원 2023-252162 약정금 판결입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앞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중개보수를 확실하게 지켜낼 필승 전략을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중개보수, 대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상황을 겪으실 겁니다. 내가 매도인이나 임대인 쪽 중개 의뢰를 받아서 열심히 일했는데 매수인, 임차인 쪽은 딱히 나에게 직접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는 경우 말이죠. 그냥 우연히 매물을 알게 되고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경우 과연 우리 중개사님들은 나에게 직접 의뢰를 하지 않은 그 반대편 의뢰인에게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명확한 답변을 내렸죠. 그럼 판례를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A씨는 임차인의 의뢰를 받아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A씨에게 직접 중개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연락이 온 중개사 A씨를 통해 매물을 접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 거죠. A씨는 임대인을 위해서도 부동산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등 중개 행위를 했습니다. 당연히 계약이 성사된 후 A씨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중개보수를 달라고 청구했고요. 하지만 임대인은 나는 당신에게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으니 중개보수를 줄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고요. 결국 이 분쟁은 법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원심 판단은 이 사건에서 임대인의 패소를 확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비록 한쪽으로부터만 명시적으로 중개 의뢰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개 업무의 특성상 중개 의뢰를 받지 않은 쪽의 중개 업무도 간접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는 한 중개 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죠. 이 사건에서 아주 명확하게 공인중개사 A씨의 패소를 확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의 문헌에 비추어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알선 등의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더라도 별도의 보수 지급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판결이 공인중개사법의 문헌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즉 중개보수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죠.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매도인, 매수인 양쪽 모두에게 해당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개사님들이 양쪽에 다 서명했으니 당연히 양쪽에서 보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확인 설명 의무는 중개거래의 안정과 의뢰인의 재산상 이익보호라는 공법상의 의무일 뿐이며 이것이 사법상 중개보수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한마디로 법적 의무라서 확인 설명을 해준 것일 뿐 그 행위 자체가 중개보수를 받을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중개의뢰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최신 대법원 판례가 우리 중개사님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중개보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셔야 하죠. 임차인에게만 의뢰받았어도 임대인과 통화 시 제가 임대인 측 중개도 담당하겠습니다 등과 같이 의사 확인을 분명히 하시고 가능하시다면 매매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쌍방 당사자는 중개보수 지급에 동의하여 이에 서명 날인한다 라는 식으로 명문화를 해두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저에게 중개 의뢰한 적이 없다고 발뺌할 수 있으니 매수인, 임차인에게 매물을 소개할 때, 현장 안내할 때, 조건을 협의할 때
오고 가는 대화 내용을 문자나 카톡, 이메일 혹은 통화 녹음 등으로 남겨두세요. 이때 중개보수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본 물건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가의 몇 %입니다. 같은 문자를 보내고 확인받는 식이죠. 확인 설명은 의무, 중개보수 약정은 권리입니다. 확인 설명서가 중개보수를 받을 권리로 이어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중개보수 약정을 위한 노력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누가 나에게 중개를 의뢰했는가 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복잡한 중개 현장에서 모든 변수를 통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알려드린 필승 전략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중개 보수를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리얼티 서울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